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볼게요. 바의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보기의 구성 요건과 비교 분석하고 해당 행위의 관용 성립 여부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 관용이 성립하기 위한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가정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 선해야 되고,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해야 되고, 위의 두 요건이 상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관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의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한번 보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이 모두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해 본 다음에 관용인지 관용이 아닌지를 한번 평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용은 맞아요. 관용은 맞는데 이 근거를 찾기가 조금 까다로우실 수는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봐.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이란 이름을 가진 안진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라는 거죠. 장애인인데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만은 그것만으로 제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지마제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행위는 재곤이가 만일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그래서 이 행위는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선한 거죠. 자, 선함으로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사람을 소홀히 다하면 홀대하면 인정이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해서 물론 이제 재곤을 마음속 깊이 연민의 감정으로 도와줬을 수도 있지만은 마을이 어떤 하늘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 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한 그런 이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곤이 이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그 유익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있었냐라는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잘 찾아봐도 결국에는 하늘의 별을 피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유익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이제 찾으라면 찾는데 여기서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면하기 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어떤 이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에게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하다, 유익하다 둘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갖춰지고 이 두 개가 충돌해서 양자택일의 문제였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베풀므로써 서로에게 이익이 되므로 서로 조화롭죠. 그죠? 동시에 해소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해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상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뭐예요? 결국에는 이것은 관용이다라는 거죠. 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마을 사람들이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벌은 내리지 않았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죠. 결국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별로 쓰이지 못하고 이 부분에서 아주 짧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근거들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굉장히 긴 빠지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오히려 답안에 쓸 말이 별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건의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선하다는 믿음,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유익해야 된다. 재곤에게는 어떤 살길, 그죠? 배품을 받는 식량, 식량으로 의식주 이렇게 해결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천벌 하늘의 천벌을 면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모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상충하지 않는다. 그럼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택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않아도 된다. 그래서 둘이 조화를 이루죠. 그죠? 하나 인정을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둘 다 유익해지고 그죠? 상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쓰면 되겠습니다. 450자가 아까 1번 문장과는 다르게 조금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또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분량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번 문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 바에서 마을 사람들은 제입 하나도 먹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제곤에게 벌써부터 분량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주저리 쓰고 있습니다. 마을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를 주었으며 이렇게 인용하면서 직접 인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주어 돌봐주었다. 이런 얘기까지 쓰고 있어요. 안 써도 될 내용. 그렇지만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관용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주장이 뚜렷하게 먼저 나온다는 거죠. 두 가지식으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주장을 첫 번째 문장으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 문장을 먼저 쓰고 이 문장 1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번을 나중에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더 좋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는지 뒤에 쓰는 게 더 깔끔하죠. 그래서 결국 논제에서 요구하는 게 관용이냐 아니냐 평가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관용이다! 라고 먼저 쓰고 성분했습니다.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바에 나온 내용,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인정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라고 볼 수 있다. 연결 잘했죠.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첫 번째 잘했고요. 두 번째, 마을 사람들은 제군을 돌봐주는 행동이 하늘의 변을 면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다고 했어. 그죠? 또한 제군도 그죠? 따뜻하게 지냈고 유익한 일이다. 제군에게도 유익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이것은 하늘의 벌.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베푸는 자와 베품을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구구절절 그냥 주저리 글자 수 채우기 위해서 또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압축적으로 쓰지 않는 점 그 이유는 글자 수 때문이에요. 셋째, 마을 사람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믿음과 마을 사람들과 제국 모두에게 유익하면 두 요건이 상충하지 않는다. 두 요건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쓰면 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쓰네 풀어서 그죠? 글자 수 때문이에요. 자, 위에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 마을 사람들의 행위는 관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썼잖아요. 그죠? 여기 썼는데 왜 또 쓰고 있어? 그죠? 이 정도는 허용해 준다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하는 거. 일반적으로 허용을 해주긴 해줍니다만은 글자 수가 부족하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시문들에 쓸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매우 아쉬운 문제,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끼리 한 번 더 설명을 같이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너무 간단하게 끝났기 때문에 3번 같이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3번 어디 있니? 예,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그림 1은 도시갑과 도시을의 특정 시점에서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지표 현황이다. 그림 1이 그렇대요. 그림 1이 이게 성과지표 현황이래요. 을이 굉장히 뒤쳐져 있네요. 자, 그렇고 그림 1에 드러난 을의 문제점 뭐예요? 성과지표가 낮은 거지. 문제점이 뭐 있어? 그죠? 너무 간단합니다. 성과지표가 낮은 거죠. 이 문제점을 제시하라네. 그죠? 성과지표가 매우 그죠?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갑은 70%인 반면에 을은 20-30% 사이다. 뭐 20%좀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서 답안을 쓰지 않으면 글자 수 못 채워요. 써주시고 자, 이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제시문 4의 관점에서 그림 2와 표를 활용하여 추론하시오. 뭔가 복잡하지만 보면은 굉장히 허무해지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4에서 한번 보면 4에서 3T 이론은 기술 혁신과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성과 지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죠? 성과 지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관용이 재능 있는 사람을 모으고 그죠? 관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재능 있는 사람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단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3D 이론은 땡땡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펼친다. 이 지역은 정보기술 분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한 것이 인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며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관용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지역은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관용의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특정 지역의 관용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거로 다양성 지표가 있다. 관용 수준은 다양성 지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 지역의 다양성과 관용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 지표를 보면 관용 수준을 알 수 있고 관용 수준이 높으면 인재들이 모여들면 당연히 정보기술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논리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잘 기억해 두고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사회 관점에서 우선 알고 있어요. 사회 관점이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 2와 표를 활용하여 추론하시오라는 겁니다. 문제점이 성과지표가 값보다 많이 낮다는 거죠. 값과 을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양성 지표. 결국엔 다양성 지표는 관용 지표죠. 관용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 다양성 지표는 인종, 민족, 성별인데, 여기 이제 그림 2를 보면 다양성 지표 구체적인 값, 을의 차이를 보면은 값에서는 다양성 인종, 민족이 그죠? 이게 인종, 민족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다양성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인종, 민족 분포를 보면은 굉장히 높죠. 다양하죠. 그다음에 을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성별 분포를 보면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그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성 지표에서 다양성을 해당되지 않는 이런 지표를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쓰라고 보여주는 건가? 이거 좀 아쉽죠? 굉장히 아쉽고, 인종 분포를 봤을 때 다양성이 값에서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건데, 성별 불표, 이거 별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교수님의 깊은 뜻이 있겠죠?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글을 한번 잘 설계를 해보면은, 을의 문제점 제시하고, 자, 성과가 낮다는 거죠. 성과가 어떻게 낮은지를 수치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은 해결 방안.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다양성 지표가 낮아서, 이것은 곧 관용 지표가 그죠? 낮아서, 관용 지표가 낮으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또 나와줘야 되겠죠. 관용 지표가 낮으면 인재가 모여들지 않아. 인재가 모여들지 않으면 기술 발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이 한국 외대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제시문 외의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배경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쓰는 부분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의 나오진 않는데, 여기 이 제시문에서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다양성 지표, 이거에 참고해서 관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족과 인종과 민족 분포를 이렇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용적인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 정도 얘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걸 뭐 내가 배경 지식을 활용해 갖고 관용과 관련된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수죠. 무리수인데, 이거를 또 대안을, 해결 방안을 제시문 외에서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관용 정책을 펼쳐야 된다 얘기밖에 할 수 없는데, 실제 답안도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설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 1의 성과지표 현황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을의 정보기술 분야 일자리 창출이 현저히 낮다. 그냥 낮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값은 몇 %인데 을은 몇 %다. 이렇게 퍼센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2와 표를 고려하여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이유를 분석한대요. 두 도시는 다양성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맞죠? 다양성 지표 중 성별 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이게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게. 하지만 또 다른 요소인 인종, 민족 분포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도시 을은 값보다 다양성 정도가 낮다. 이렇게 쓰는 거. 뭐 표나 그림을 해석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관건은 그거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제시문 4의 내용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그림 2와 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를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쓰는 거 좋은데, 사를 먼저 쓰고, 그러나 그림 2와 표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에서 기준이 되는 관점을 먼저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글쓰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해석의 관점을 사에서 먼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사에 있으므로 사를 먼저 쓰는 게 글쓰기가 한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썼지만 사가 먼저 나오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사의 3T 이론에 따르면 관용은 재능 있는 사람을 모으고 인재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죠. 관용.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다양성 지표가
낮은 도시을은 관용 정도가 낮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관용 및 다양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들 유입 방해하고 그 결과 정보기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서 그걸 좀 뻥튀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차수를. 그렇고요. 도시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점이 나오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종, 민족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관용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좀 그렇죠. 관용은 굉장히 빈약한 답안입니다. 관용 정책으로 다양한 인재들이 모이게 되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또 반복. 그죠? 여기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래서 했던 말인데 여기서 또 반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답안.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쓰든 뒤로 쓰든 순서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중복해서 글을 쓰지 않으면은 글자 수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해석의 내용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나 그죠 그림을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관용 정책 자체도 없어요 제 시문에 그냥 관용 정책을 추진하자 이 정도 내용밖에 없잖아요. 문제 굉장히 아쉽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이런 문제도 글자수 채워서 답안을 쓰는 연습 꼭 해줘야 됩니다. 항상 문제가 내 구미에 맞게 나와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싫으면 한국외대 지원하지 말든가 그죠? 하지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외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그게 논술 실력입니다. 아주 쓸말이 많아가지고 압축적으로 쓰는데 집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아니라 쓸말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든 우리가 글자 수를 잘 이렇게 균형적으로 분배해가지고 답안을 완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 다 논술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